자, 그 16차 변론 과정에서 대리인단의 무리한 요구와 막말 변론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높습니다. 먼저 강일원 주심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 의도는 강일원 네. 그 재판관이 주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주심을 기피하게 되면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어요. 네. 하나는 7명 체제로 만들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주심이니까 네. 주심을 탄핵하면 이후에 재판 절차 진행이 좀 7명 체제 하에서도 더 어려워지겠죠. 어려워지죠. 네. 다른 재판관도 아니고. 그래서 두 가지 노림수를 가지고 기피 신청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기피 신청 자체가 굉장히 극약 처방이에요. 네. 재판부를 우리는 못 믿겠다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웬만한 변호사들은 잘 안 하는데 이 극약 처방을 썼다는 것 자체가 지금 대통령 측에서 느끼고 있는 위기감 이걸 반영한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궁금한 게 좀 있었는데요. 네, 네. 일반 재판에서는 판사들에 대해서 기피 신청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하면 그게 받아들여지면 다른 판사가 대신 들어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헌재는 인원이 딱 정해져 있는데 맞습니다. 기피 신청을 해버리면 들어올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전장치를 두 가지를 만들어 놨는데요. 첫째는 본안 절차가 진행이 돼서 그 본안 절차가 진행이 돼서 본안 절차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나면 아예 기피를 못하게 만들어 놨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전에 이제 기피를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기피를 하더라도 2명까지밖에 못 합니다. 최대. 최대. 9명 중에? 네, 7명은 최대한 맞추도록. 네.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번 기피 신청 자체가 불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안 맞는 기피 신청이에요. 왜냐하면 본안 절차가 다 진행되고 나서 기피 신청한 거라서 헌재법에 따르면 신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피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도 논의해가지고 기각시켰더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약간 재판관들도 당황한 것 같아요. 그런 전례가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해서 논의를 해보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고. 절차상으로도 말이 안 된다. 그다음에 목적 자체도 절차 지연의 목적이 너무 분명하니까 카카 이렇게 된 거죠. 15분 만에 카카시켰죠. 그 정세균 국회의장 또 박한철 전 헌재소장 등을 추가 증인으로도 신청했다고 그래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 당의 의원들 4명도 증인으로 신청했어요. 누구예요? 이종걸, 소병훈, 이춘석. 그 한 명이 누구더라?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왜요? 헌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의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왜 8인 체제 하에서의 심판이 위헌적인가를 물어보겠다. 그런 뜻의 그런 차원에서 헌재법을 개정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결국 다 지연 작전이죠. 뭐. 다 지연 작전이죠. 다 지연 작전이죠. 아무 의미 없는 지연 작전. 가장 문제가 된 것이 이제 김평우 대통령 대리인이 1시간 30분 동안 변론을 하며 막말을 쏟아냈는데요. 우리 박주민 의원님은 그 현장에서 직접 들으셨죠?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장난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워딩을 된 걸 읽어봐도 심하다는 느낌이 드시는데 실제 현장에서 그 말투를 들어보면 정말 재판부를 무시하고 협박하고 국민들을 협박하는 그 느낌이 고스란히 굉장히 격하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듣는 내내 소추위원들은 굉장히 불편하고 또 저희들도 화가 났었고 재판관들도 표정이 엄청 굳어졌어요. 근데 제지 안 하나요? 그렇게 뭐. 사실은 제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재판부가 가장 신경 쓰는 게 공정성 시비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들어주려고 참더라고요. 근데 1시간 30분을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막판쯤에 와서는 이정미 재판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지를 좀 했고 그다음에 강일원 재판관은 발언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발언을 통해서 이정미 재판관에 대해서 비판하고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서 비판하고 헌재에 대해서 비판하고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강일원 재판관 자신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또박또박 다시 물어보더라고요. 발언에 대해서? 네,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근데 그 김평우 변호사한테 묻지 않고 처음부터 절차를 진행했던 이중환 변호사라는 변호사가 있어요. 그 변호사에게 내가 그랬냐, 저렇게 문제제기하는데 내가 그랬었냐, 이걸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많이 좀 정리를 했죠. 근데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좀 오해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 변호사들 수준이 다 저런가. 근데 문제는요, 그분들이 상당히 고위법관, 일을 지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로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그 고위법관까지 지냈던 사람이 저렇게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느냐라고 그랬는데 창옥 변호사님 와서 저희 주미나 저희 지역 아카데미 행사에 와서 정리를 해 주시더라고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다. 원래부터. 뭘 했느냐를 가지고 사람들이 판사했으면 굉장히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다.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그 대법관까지 가고 그랬던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또 대한변협에서는 네. 이 정도 상황이면 징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그러니까 징계 법정 논의를 하고 모독죄 적용할 수 있나요? 굉장히 심해서 네. 이정미 재판관이 이러면서 이건 법정을 모독하는 거다라는 네. 발언이 나오긴 나왔었어요. 네. 어느 정도였냐면 뭐 강일원 재판관에게 이 했던 심판 진행이 불법적이고 포갑적이고 막 이런 식의 단어를 썼다니까요. 네. 불법적이고 포갑적이고. 위헌적이고 불법적이고 포갑적이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헌재가 탄핵에 대해서 결정하면 그 발언 워딩된 거 많이 보셨죠. 아스팔트가 피로 물들 거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내란이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진짜 이거는 사실 변론이라기보다는 협박에 가까운 발언들을 계속 쏟아냈거든요. 그러니까 법정 모독죄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네, 저도 그러니까 사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뭐 제가 갖고 있는 게 별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헌법재판소라 그러면 네.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그 굉장히 위상이 높고 그 앞에 가면 그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이런 곳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제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 정말로 막말을 마구 쏟아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에 안 맞는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면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힘이 세다는 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해서 나약한 여자라 그랬거든요. 나약한 여기서 한번 웃고. 네, 나약한 여자를 하나 근데 두고. 진짜 그 나약한 약자 뭐 여자 이런 표현이 반복해서 여러 차례 나왔더라고요.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나왔어요.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은 세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또 셀 뿐만 아니라 지저분하고 특권에 도취된 인간들이라는 취지로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단 하루만 근무해도 평생 연금이 나온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네,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소추서도 읽어보지 않았다. 국회의원들은. 네. 아니잖아요. 당연히 아니죠. 우리 그 탄핵소추 의결하는 날 앞에 나가서 김관영 의원이 다 읽고. 그럼요. 저희한테는 다 그 자료가 그 컴퓨터에 배포돼 있었잖아요. 예. 국회의원들한테조차도 나눠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주장은. 그 다음에 국민들은 아예 소추서를 못 받아. 언론의 전문이 공개됐거든요. 그럼요. 네네. 어느 나라에 있었던 거야 했더니 미국에 있다가 얼마 전에 들어오셨다. 본인이 못 봤구만. 당신이 못 봤어. 김평우 변호사가? 네. 미국에 있다가 급하게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 박주민 의원님은 이제 뭐 별로 많이 해봐서 뭐 재판 현장을 많이 가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의 그 변호인단 혹시 처음 봤어요. 어느 정도냐면 재판관한테 발언 기회를 얻은 다음에 보통 발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발언 기회도 안 얻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제가 말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막 말을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보면서 내내 완전히 아수라장이다 아수라장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변론도 원래는 재판장을 보면서 하게 돼 있어요. 재판관들을. 왜냐하면 재판관들을 설득시켜야 되니까. 근데 김평우 변호사는 그 방청 개개를 보면서 호소를 해요. 혹시 그럼 그분도 태극기 집회 자주 나가시나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이후에 트위터들이 도니까 자세히 보니까 김평우 변호사의 그 영상이 그러니까 헌재는 CCTV로 영상이 녹화가 되고 다음날 홈페이지에 게재가 돼요.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라고 트위터가 엄청 도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애국자고 이게 이제 헌재 재판의 정체고 그렇다. 지난번에는 그 서석구 변호사는 그 재판장에서 태극기 꺼내가지고 이렇게 몸에 한번 감지 않았어요? 태극기를 펼치려고 했었죠. 감지는 않았어요 그때? 네, 그때는 제지 받았죠? 제지 받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원로 법조인들께서 굉장히 기이한 행동들을 하고 계세요. 왜 그러실까? 너무 좀 그렇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가 재판관에 대한 위협이 계속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선고 전에 이정미 재판관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이 들어왔다 그러고. 저도 오늘 그 인터넷에서 봤어요. 네. 그래서 나 살 만큼 살았다. 이정미 재판관을 어쩌지 하고 내가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지금 헌재 재판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경찰 경비가 훨씬 삼엄해졌고 또 문재인 저희 그 전 대표에 대해서도 지금 뭔가 위해를 가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헌재 재판관의 이제 신변을 위협하는 뭐 개인이나 단체, 그러니까 박사모도 연루가 돼 있나요? 글쎄요, 어느 단체라는 것까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런
그래서 하여튼 헌재 재판관들은 24시간 이제 경호를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24시간 경호를 받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재판관들을 잘 지켜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근래 집회에 보면 오늘 박원순 시장 행사장에도 오늘 뭐 누가 이렇게 나타나서 뭐 자해 뭐 난장 까고 그랬어요 오늘요. 그러니까 사실 네. 그런 거 보면 얼마나 불안해집니까. 이게 완전 자유당 정권에서 있을 만한 일이거든요. 해방 이후 그때 분위기하고 비슷하게 뭐 이정재, 뭐 이마순 이제 깡패들 동원해서 막 전당대회 막 폭력으로 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자유당 정권이구나. 아니, 그래서. 지금이 자유당 정권이야. 지금 자유당 정권인데. 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야당 의원들도 약간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평상시보다 몸조심을. 진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약간 이분들이 약간 지금 너무 흥분돼 있는 거고 이성을 지금 잃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카톡이나 이런 데 가짜 뉴스들이 워낙 범람하면서 다수의 사람들이 그 가짜 뉴스 내용이 진실인 줄 알고 완전히 꽉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딴 세상을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박주민 의원님도 이제 깡다고 있으시고 저도 이렇게 딱 보면 좀 깡다고 있어 보이는데 이제 우리 의원님이 좀 너무 착하게 생겨서 테러 당할 것 같아요. 경호 좀 해드릴까요, 제가? 네. 우리 손 꼭 붙들고 다닙시다, 그럼. 네, 좋습니다.